근데 건물을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 호스텔로 변경하는 건물은 1억이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이 다 1억 이하의 돈이 들어갔어요.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낮다 보니 어떤 분은 6천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의 비용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현재 호스텔로 변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건물을 사는데 내가 돈이 없다 라고 하면 저처럼 근생 건물 낡은 걸 사서 변경하는 방법, 또 하나는 경매라는 걸 이용해서 다가구를 매입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촬영 중인데 뭐 하고 계세요? 마이크 테스트 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른 아침부터 구청에 가고 있습니다. 좀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신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매입했던 근생 건물 호스텔로 변경하는 서류를 접수를 하려고 구청에 가고 있어요. 근생 건물을 호스텔로 변경한다고요? 네네, 맞아요. 오래된 근생 건물을 매입을 했고 조금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숙박업이 가능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에 서류를 좀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 구청에 가고 있어요. 대표님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대표님 요즘 호스텔 막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호스텔도 하나의 상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근생에서 호스텔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 건가요? 근데 이게 숙박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별도로 호스텔업이 가능한 건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관광과에서 관광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작업과 그리고 영업 허가증을 받는 작업,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고, 제가 지금 구청에 가고 있는 거는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한 관광과 서류를 제출하러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 같은 초보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뭐 호스텔 하면 뭔가 정확하게 정의는 모르지만 호텔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또 모텔도 아닌 것 같고 숙박시설인 것 같긴 해. 호스텔과 모텔과 이 호스텔의 차이가 도대체 뭐 어떤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반 숙박업과 관광 숙박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만, 일반 숙박업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텔이나 작은 규모의 호텔, 이런 것들이 일반 숙박업이고요. 관광 숙박업은 좀 규모가 큰 관광 호텔, 그리고 호스텔, 요 정도가 이제 관광 숙박업에 해당이 돼요. 제가 오늘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러 가는 호스텔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취사시설이 가능한 작은 규모의 숙박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형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의 규격이라든지 요구하는 규정이 좀 많거든요. 근데 호스텔은 상업지 외에 주거지역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건만 갖추게 되면 다양한 건물 종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건물을 호스텔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지금 가장 높은 건 호텔이고 그 다음 밑에 모텔, 그 다음 호스텔,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이 호스텔이라는 게 방금 어떤 건물에서도 가능하댔잖아요. 주택에서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가구나 다중주택, 근생 건물도 가능하고 일부 층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호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물 요건이 있거든요. 그건 되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건축사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만 갖췄다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근생 건물, 일반 상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방금 요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요건이 정확히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건은 첫 번째는 교육환경 정화구역일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인근에 학교가 있고 그 지역의 숙박업을 좀 제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교육환경 정화구역 중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보호구역은 거의 허가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 상대보호구역은 허가가 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인근에 학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육환경 정화구역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대수,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등 봐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앞에 도로가 8m 이상이어야지 되고 내 건물과 4m 이상 연접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주거지역에서는. 이렇게 조금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주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이 되어야지만 호스텔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침 저는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건물을 매입을 했고 호스텔로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구청은 현재 호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심의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할까 싶어 제가 PD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뭔가 스크립트 읽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스크립트 읽는 거 아니십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제가 대표님이랑 이렇게 여러 번 촬영을 하면서 요 근래 계속 듣는 단어가 이제 호스텔이거든요. 호스텔이 갑자기 왜 대표님이 물망에 올라오신 거예요? 우선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분들은 돈이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언제까지 남의 건물에 서야 되지 하는 답답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근데 모텔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커요. 소형 모텔 같은 경우도 많이 물건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택이나 근생 건물을 숙박업이 가능한 물건으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호스텔로 변경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 호스텔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에어비앤비 운영하면서부터 호스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랑 그리고 요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근데 이제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는 제가 건물을 매입해서 호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몇 분이 경매로 낙찰받은 다가구 건물을 호스텔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건물을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PD님 생각에도 건물을 사면 몇 억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솔직히 아까 대표님께서 다가구 주택을 사서 돌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가구 주택도 서울에서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어떻게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호스텔로 변경하는 건물은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제 투자금이 1억이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수강생분들이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호스텔을 변경하는 데는 다 1억 이하의 돈이 들어갔어요. 이게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낮다 보니 대출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가 빈 상태라는 걸 전제로 대출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다가구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어떤 분은 6천만 원, 어떤 분은 5천만 원의 비용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현재 호스텔로 변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데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저처럼 근생 건물 낡은 걸 사서 변경하는 방법, 또 하나는 경매라는 걸 이용해서 다가구를 매입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가구 주택이 호실수가 뭐 12개 호실이라고 치면 12개 호실이 다 그 에어비앤비가 돌려지는 건가요? 에어비앤비도 돌릴 수 있고 부킹에도 올릴 수 있고 야놀자나 여기어때도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식으로 숙박업이 가능한 물건 종류로 바꿔놨고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한 개 월세로 얻어서 에어비앤비 할 때랑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대표님 여기서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룸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럼 원룸은 그렇게 집이 넓지가 않은데 그게 될까요? 됩니다. 왜 되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텔은 취사시설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숙박업소를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쁘게 감성숙소로 꾸며놓고 취사시설이 되도록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건물을 살 때 약간의 입지를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결국 이쁘게 해놔야 된다잖아요. 일반적인 원룸 건물이 예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비용도 꽤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홈 스타일링 방식으로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해서 꾸미는 방법이 있어요. 추후에 돈을 번 다음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좀 괜찮은 퀄리티를 뽑는 인테리어도 가능하지만, 지금 투자금이 작다면 인테리어 소품을 이용해서 홈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근데 홈 스타일링을 하려고 하면 인테리어 센스나 뭔가 네. 그런 걸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초보자들이 그런 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PD님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질문을 PD님이 콕콕 찍어서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잘하시는 거죠? 지금 제일 욕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신기할 정도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처음에 와서 하시는 질문들을 다 하시는군요. 근데 이건 진짜 초보자로서 누구나 걱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네. 유튜브를 보면 에어비앤비 많이 나오다가 소액 모텔 많이 나오다가 네. 요즘 갑자기 대표님 호스텔을 꺼냈잖아요. 근데 호스텔은 또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또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감이 진짜 엄청 클 것 같거든요. 그때 시작해야지 돈이 되고 그때 기회가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던 분들의 답답증 중에 하나가 좋은데 이거 언제까지 남의 건물을 사야 되지에 대한 답답증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고 싶은데 건물 너무 비싸요. 이제 에어비앤비 열심히 하면서 모아놓은 돈과 보증금을 뺀 돈으로 호스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성공 사례가 없는 지금 시작을 하셔야지 기회가 있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돈이 된다는 거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어려워지고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당근.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영어 허가증 신청하는 네. 서류 접수인데 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지금 신청하러 가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네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니 서류를 다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어떻게 잘 통과하셨나요? 아니요, 빠꾸 먹어가지고 또 보완 서류를 만들러 가야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사업계획서 좀 일부 변경해야 되고 인감증명이 아니라 기본증명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인감증명을 갖고 왔네요. 신은 뇌를 그냥 피디님, 근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안 그려진다, 불안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 여기 포스터 봐보세요. 오. 내 일이 바뀌면 내 일이 바뀐다. 오. 맨날 같은 일만 하면서 내 일이 바뀌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네. 뭔가 일을 바꾸고 내 일이 바뀌길 바라야겠죠. 오. 포스터 진짜 잘 만드셨죠. 그게 진짜 맞는 말이다.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서 뭐 에어비앤비든 직장 일이든 거기서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또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실상 제대로 못하면서 내 일이 바뀌기만을 바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 들어보니까 대표님 말은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라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를 알면서 네. 왜 자꾸 조급해지고 결과물을 먼저 빨리 원하는 걸까요? 그게 다 욕망인 거죠. 욕망에 눈이 멀어서 사기당하고 하는 거죠. 네, 언제까지 전달드리면 되나요?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일 보내도 되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친절하시네. 어떻게 서류는 잘 마무리된 건가요, 그러면? 일단 보완 서류 몇 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네. 서류만 내일까지 보내드리는 걸로 했고 절차가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이게 관광가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가에서도 일을 같이 하거든요. 건축가 용도 변경 진행하는 거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한 두세 달이면 진행이 끝날 것 같아요. 두세 달이요? 네. 그러면 승인이 나면 이제 호스텔로 정식 등록이 돼서 이제 대표님이 하고 싶은 걸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는 에어비앤비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 숙박업과 관광 숙박업 사업자 둘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물건 종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궁금한 건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강의도 많이 하시고 에어비앤비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을. 네. 왜 이런 걸 왜 안 했을까요, 나? 그거는 이제 거기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도 예전에 왜 안 했었어요? 저는 안 한 거라기보다는 좀 기다린 거죠. 제가 좀 충분하게 공부가 되고 외도민도 낼 만큼 내봤고 그리고 이제 모텔도 해보니까 아 이제 호스텔로 넘어가야 될 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이건 또 새로운 분야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생 이제 예정이죠. 근데 그 기존에 하던 소액 모텔이나 에어비앤비나 이것만 충분히 될 텐데 네. 왜 또 이걸 한 번 더 벌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밌어요. 도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 하신 분들 대부분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건물 사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도전이고 모험인데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당근 대표님 그럼 이제 호스텔은 언제 오픈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주무관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길면은 3개월, 짧으면 2달 정도 안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마 따뜻한 봄이 되면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공사는 안 했고 이 건물이 너무 폐건물이다 보니까 위반 사항이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반 소지가 보이는 것들을 다 철거했고 구조 진단을 받아서 안전한지를 우선 체크를 했고 그리고 창 같은 것도 거의 지금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건물의 형태를 갖추는 정도로만 물건을 다듬어 놨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조만간 오픈이 되면 결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어떤 질문 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여긴 또 어딘가요? 아, 여기는 기억나세요? 한 달 전쯤에 저희 호스텔 신청한다고 구청 관광가에 와가지고 호스텔 사업계획서 신청했던 거. 맞아요. 그때 한 달 전쯤 됐잖아요. 네, 맞아요. 벌써 이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가지고 오늘 승인한 거 받으러 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어떻게 기다리냐 했는데 막상 또 눈 떴다 감으니까 한 달이 지나갔죠. 응. 원래 이렇습니다. 와. 들어가 보실까요? 근데 승인이 되게 빨리 나네 생각보다. 아니에요. 왜? 사업계획서만 15번도 넘게 고치고 네. 돈 모자라가지고 돈 다시 몇 번 내러 또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이제 있었어요. 영상으로 보면 정말 단순했던 게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하긴 복잡하고? 했죠. 네. 그래도 안 되는 네. 건 아니더라. 되더라. 결국 다 되고 되긴 된다. 된다. 결국은 이제 해냈다. 해냈다. 아직도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가 심의도 있어야 되고. 일단 관광가의 사업 승인은 이제 났다. 그 다음 절차 뭐예요? 이제 건축가 심의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호스텔 공사. 네. 그다음에 최종 실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 지금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뭐요? 전번에 저기서 우리 주차하고 나와서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촬영하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이쪽에 카페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카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카페가 있네요. 이런 걸 보면 관심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돈 버는데 관심을 가지면 돈을 벌게 되고 돈을 쓰는데 관심을 가지면 돈을 쓰게 되는데 이런 카페 같은 거에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거든요. 오늘 조금 여유롭게 와보니까 또 카페가 있는 것도 눈에 보이네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전혀 인지를 못했었잖아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네. 이야. 받아왔습니다. 드디어. 사업계획 승인 알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때 제가 요거 영상 찍었는데 기억나세요? 맞아요. 내 일을 바꾸면 내 일이 바뀐다고. 네. 맨날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좀 다른 것도 해보고 그래야지 인생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PD님 인생이 좀 바뀌셨습니까?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퇴사 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바뀌었는지, 내 일이 바뀌었는지. 당근 사업계획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네, 뭔가 이제 뒤에 종이가 많이 붙어서 봤더니 승인 조건을 숙지하시어 조건 이행에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뭐를 조건 이행해야 되지 봤더니 지금 이행해야 되는 조건이 이만큼인 거예요.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하여튼 그래도 해야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잡혀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설이 뭐예요? 이설? 이설이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설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치 옮기라고? 오케이. 네, 그러네요.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피디님 아시나 궁금해가지고. 당근 이렇게 서류가 나왔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한 달 가까이 여러 번의 사업계획서 수정을 통해 가지고 승인이 나서 잘 여기에 숙지하라는 내용을 숙지해서 공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